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그 일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그 일에 일 가려고 어이 정지 노래를 그치란 말이야. 어이 가까이 어이 가까이 너희들 지금 부른 게 뭐지? 노래 제목이 뭐냔 말이야. 일하러 가세요. 왜요? 너희들 이거 누가 가르쳐줬지? 어? 겁낼 것 없어. 내가 노래가 하도 재밌어서 그러는 거니까, 어? 누가 가르쳐준 거야? 어? 어디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란 말이야. 선생님이요. 선생님? 그게 누구지? 선생님 이름? 남국 경숙 선생님이세요. 남궁경수. 너희들 모곡수 학교지? 그렇지? 어? 좋아. 너희들 다음부터 또 그 노래 부르면 모조리 잡아간다. 알았지? 아버지 좀 해주세요. 뭐야? 예. 어머 언니. 자경이 왔구나. 네. 그래, 점심 식사는? 네, 방금 먹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어제 아이들이 마을에서 놀다가 주제소 순사한테 혼이 났대요. 주제소 순사가? 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단 말인가? 아니, 이건 분명 남궁옥이 만든 노래가 틀림없습니다. 남궁옥? 아니, 틀림없습니다. 남궁옥 이자가 기필코 일을 저지르겠단 말인가? 이 주제소, 이런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모두가 남궁옥 하나 때문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못하라 주제소를 설치느냐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좋다. 당장 분수에 보고를 해야지. 모시 공청령 갔어. 여긴 모곡 주제소 기다림 수사기 사법 증기 바꿔주시. 긴급이야 긴급. 누구? 자경이니? 언니. 들어와. 어머니야. 그래, 아버지. 오늘은 깨끗하게 비우셨어. 그래? 요즘은 입맛이 없으시다더니 다행이구나. 그런데 언니 아무래도 일이 심상치 않을 것 같아. 아까 경숙이 언니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그러는데. 경숙 언니? 경숙이 언니 담임하는 반 아이들이 골목에서 노래 부르며 노는데 주제소 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주제소 순사?
남궁옥 선생이신가요? 그렇소이다만 나 홍천경찰서 사법주임 신현규. 홍천경찰서 당신을 체포하겠소. 여기 구속영장. 날 체포하다니 무슨 이유로? 당신 금지된 무궁화를 심어 당국 몰래 전국에 배포해 심게 했고 학교 아동들에게 불온 사상이 담긴 노래를 가르쳐 대일 사상을 고취했다. 내가 그 증거를 잡았어. 하나, 그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지하 독립운동 조직인 십자당의 당수라는 것이 밝혀졌어. 어이! 남궁업. 일찍이 개화 사상을 선각한 남궁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어 학교인 영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귀재였다. 1863년 12월 27일 무과 중추도사를 지낸 남궁영을 아버지로 덕수이 씨를 어머니로 서울 외성골에서 태어난 그는 영어 학교를 졸업하던 해 독일인 미렌돌프의 추천으로 고종 황제의 어전 통역으로 부임했다. 어전 통역을 거쳐 4년 동안 국내부 변조직, 그 다음 7곡 부사, 3년 후에 선유사, 이어 내부 토목국장. 남궁 선생께서 파고다공원을 만들었다. 대단한 일을 하셨군. 그런데 내부 토목국장을 그만두고 나선 뭘 하셨지? 남궁 선생! 그건 나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구려.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뭐라는 곳이었어? 독립협회가 뭐라는 곳이냐고 묻고 있지 않소? 난 모르오. 독립협회 수석 총무를 지낸 자가 그것도 몰라! 글쎄, 독립협회는 글자 그대로 일본 놈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자고 모인 그런 협회가 아니겠소. 한서 계신가? 나 김구현이외다. 잠시 물리구려. 들어오시게나. 아이, 그 조반 중이시었군. 상관없네. 앉게.
한서, 소식 들으시었어? 소식이라니 무슨? 들으셨을 리가 없겠지요. 한석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으면요, 이렇게 한가로이 조반을 들고 계시진 않을 테니까. 아니, 무슨 좋지 않은 소식인가? 장차 이 나라가 어찌 될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 왜다. 지난밤에 폐하께서는 악관으로 파천하셨다는 소문이요. 아관으로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말인가? 그렇다. 아니 이게 무슨 회개한 말인가? 폐하께서 한갓 공사관으로 옮기시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겐가? 아관으로 아니 도대체 누가 그따위 일을 꾸몄단 말인가? 폐하께서는 황후마마께서 시해 대신 궁궐이 싫으셨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그 외벨 공사의 농간에 놀아난 복부 대신 이다감의 수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장차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당장 궁궐로 환궁하시도록 해야지 다른 방도가 없지 않소? 갑시다. 아니, 저 배가 월남 선생을 만나 상해야 할 일이요. 아관으로 파천이란 도대 상치도 않은 일이. 때는 1896년 한 해 전에 일본 낭인 패들에 의해 민비가 시해되는 엄청난 사건 이후 고종은 친일파를 멀리하고 친노파들의 부추김으로 왕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다. 이른바 아관 파천이다. 벌목권이라니. 아니 울릉도와 압록강 유역의 벌목권을 러시아에게 넘긴다는 얘기가 아니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한경대의 경험과 종성의 금강 채굴권을 가지며 나라의 재정과 군사에 대한 감독권도 행사한다 하는 거예요. 당치도 않은 소리요, 당치도 않은 소리. 이건 내정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숫제 이 나라를 러시아에 속국하려는 수작이란 말이오. 폐하께서 당장 경복궁으로 환원하셔야 하오. 우리가 가서 폐하를 내시옵시다. 당장 러시아 공사원으로 갑시다. 갑시다. 자,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마음을 진정을 하시고 우리 조용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앉아주세요. 폐하께서 궁궐을 버리시고 아관 파천하셨다 하면 이것은 전고에 없던 일이에요. 또 벌목권이다, 채관권이다, 아니면은 감독권이다 하는 이 같은 말들이 실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나라 장래에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폐하께 이 과오 잘못된 점을 바로잡게 우리가 상소하는 일이 될 것이오. 그러니까 우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황제 폐하께 업소하는 방법입니다. 친노파들은 황제 폐하를 감싸고 인위장방을 치고 이것은 명확하나 하니 우리의 상소가 황제 폐하께 주달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 나옵니다. 옳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우선 상소문을 조해야겠죠. 예, 그렇죠. 집필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민이면은 누구나 짐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을 터. 그러하옵니다, 폐하. 성년지 마옵소서. 외벨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벨공사? 그러하옵니다, 폐하.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는 불충을 저질러 싸웁니다, 배야. 그러내소서, 배야. 500년 종세 일찍이 이 같은 일은 없었사옵니다, 배야. 나라가 별난을 당한 것도 아니요 대군의 위원에 쌓인 것도 아니거늘 군왕의 성질 한갓 외국 공사에 위탁하시다니 어찌시려 하시옵니까, 배야. 야만 백성은 어디로 가라 하시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시옵니까? 어서 황궁하옵소서. 어서 황궁 사랑하옵소서. 월남 선생 아니오? 무슨 일이오? 왜들 이러는 거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요, 이대가. 월남 선생. 폐하께서 아과를 모신 장본인이 법보 대신이라는 걸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 않소이까? 누가 뭐를 했어? 폐하께서는 아니 계시오. 폐하가 여기 계시다니 누가 별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오? 이자가 악을 파출리 장본리요. 이자를 끌어내라!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떠들어대서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들 해주세요. 여기서 아우성을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오. 폐하께서는 아니 계시니까. 대관! 이대관! 정령 사실이요. 폐하께서 이건으로 파천되었지 않은 게 사실이냔 말이오. 이대감! 어머니, 아범이 없는 빈 사랑이 웬일이냐. 아범 일이 걱정이 돼서. 예, 어머님. 벌써 사흘째이옵니다. 하긴 걱정이 안 될 수야 없겠지. 마늘. 그래. 노마님께서 나와 계시군요. 그래. 어찌 되었느냐 알아보았느냐? 예, 소인놈이 공사관까지 갔다 왔었죠. 근데 말씀 좀 하십시오. 공사관 앞엔 경고물든 노구병단이 줄져서 있고요. 독립협회 회원들은 그 안에 꿀 앉아 울고들 계신답니다요. 그래. 그럼 나으리께서는 아직도 그곳에 계신다더냐? 예, 소문을 들으니까요. 나으리께서는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소인놈 같은 하인배들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형편이랍니다요, 마님.
그래, 알았다. 예, 마님 그럼 소인어머니가 오냐 수고 많았다. 예. 순덕아, 예, 마님. 너도 내 당으로 물러가 있거라. 예. 어머니, 덕세는 네가 보냈더냐? 예. 바깥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위태롭고 염려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내색지 않는 것이 사대부집 아녀자의 금도인이라. 더군다나 그 하는 일이 나라를 위하고 임금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세월이 수산하니 지각에 있는 장부치고 나라 일을 걱정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꼬. 아범에게 집안일에 마음을 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사랑방 출입도 삶 같도록 해라. 장차이 나라를 어찌하시려 하시옵니까? 세계 열가의 다툼 속에 나라의 운명을 막으신 채 폐하께서는 어찌하려 하시옵니까? 폐하께서 스스로 나라의 화만을 만드시려 드시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이옵니까? 장차 어찌한단 말이옵니까? 폐하 방을 들어가시옵소서. 폐하 폐하, 식혜이옵니다. 여직도 물러나지 않았더냐? 아관 문 앞에 몰려와서 짐의 황궁을 상소하던 남궁옥이 여직도 그대로 있다더냐? 망극하옵니다, 폐하. 그러한 줄 아옵니다. 참으로 총명하고 신실한 젊은이였느니라. 벌써 10여 년 전 일이고 망극하여이다, 폐하. 영어 통변도 능숙하였지만 짐은 그의 신실된 마음을 더 기꺼워하였거든. 내 어찌 억에 충성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리요. 그렇다면 더 이상 버텨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수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한낱 외방 사실의 집에 억어하신다 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 예수 죽기를 강하고
내 불충을 죄주옵소서. 폐하. 하오나 폐하의 오늘은 만백성 가슴에 시원할 수 없는 슬픔과 가슴에 무너지는 낭망을 남겨다 주었사옵니다. 폐하. 그대들은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가라. 폐하. 폐하. 통촉하옵소서. 폐하의 가천은 실로 그 파문이 크기 없사옵니다. 독립협회의 우국 충정을 짐이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돌아갈 것이니라. 짐도 짐의 거처로 돌아갈 것인즉 모두들 돌아가라. 밤낮을 가르지 않은 이 같은 소란이 짐을 속박함을 모르느냐. 황제폐하께서 환궁하셨다옵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독립협회에서 황궁 호소가 성공했다옵니다. 이처럼 반가운 소식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아범은 어디 두고 혼자 왔느냐? 아버님께서는 서대문 밖에 있는 독립협회로 가신 듯하옵니다. 아범이 아주 큰일을 치렀구나. 예. 정말 장한 일이다. 어머님 살아계셔요? 예, 어머니. 아니 그래. 독립협회에서는 그따위로 떠들어대는데도 경무사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단 말이오. 송구스럽소이다, 대감. 이삼재, 남궁건 그자들은 기어코 폐하를 환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탁지부의 노국인 고모를 해고시키라고 아우성들이요. 어디 그뿐인 줄 아시오. 중풍원을 민당으로 개조하여 참정권을 달라니. 이렇다간 천하가 독립당의 것이 될 것이니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오? 경무사, 예 대감, 성내 결승감들을 모조리 집합시키시오. 예. 독립협회인가 독립당인가 하는 우두머리들을 오늘 밤 모조리 체포하란 말이오. 아니, 대감. 이건 법부 대신의 명이오. 독립협회 간배들을 모두 체포하여 평리원으로 넘기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대감. 그날 성내의 별선검이 총동원되어 잡아들인 독립협회 간부는
남궁옥을 비롯해 이상재, 방한덕, 김구현 등 18명에 달했다. 독립협회 간부들은 국가 변혁을 일으키려는 대역 부도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것은 기우는 국군을 바로잡고 자주민족의 독립된 국가를 이룩하려는 민중의 의식을 짓밟으려는 폭거였다. 밥집 할 일이다. 수저 일이다. 자, 내다 줘라. 어머님, 어서. 남궁어, 차입된 사식이다. 항복하지 마라. 어머님, 항복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라. 어머님, 항복하지 마라. 어머님, 항복하지 마라. 어머님, 항복하지 마라. 어머니, 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 항복하지 마. 항복하지 마. 항복하지 마라. 바른 대로 대답을 해! 너희들은 대역을 도모했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민중을 선동해서 반야를 꾀했다, 그렇지?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어머니, 항복하지 마라. 어머니, 하지 마라. 항복하지 마. 항복하지 마. 항복하지 마. 정말 지독한 놈이군. 그러니 정말 지독하십니다, 남궁 선생. 자, 다음. 당신은 그 이후에 황성신문이라는 것을 만든 걸로 돼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악질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군. 왜? 내 말이 틀렸소? 신주임, 날 여기에 데리고 온 연유가 무엇이오? 경찰서로 날 데리고 왔으면 그 까닭이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떠소, 남궁 선생? 선생에겐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기회? 이번에 전환할 생각은 없소. 전환? 남궁 선생의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면 분명한 대답이 나오지 않소. 그러면서도 날더러 전환하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당신 머리도 어지간히 나쁜 셈이군. 무엇이? 넌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나라 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인간인가 말일세. 닥치시오! 비록 한때 나라를 잃고 불행한 처지에 빠지긴 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뿌리를 망각한 채 섬나라 외놈의 개노릇까지 하다니! 쓸데없는 입을 놀리면 그냥 두지 않겠소. 황성신문사를 창설한 것이 언제요? 장지연, 나수연 등과 어울려서 남궁 선생께서 창설한 신문, 황성신문 말이야. 그건 오래전 얘기요. 오래전 얘기? 남궁옥은 황성신문을 창설하기 전에 독립협회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의 영문판 편집인으로 초창기 우리나라 언론계의 핵심적인 인물로 일하고 있었다. 독립신문은 한글판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이 함께 나왔고, 한인샘 주시경이 한글판을, 한서 남궁옥이 영문판의 편집을 맡고 있었다. 남궁옥이 황성신문을 창간한 것은 1898년 3월이며 창간호가 나온 것은 그해 9월 5일이다. 남궁옥은 황성신문의 논설을 통하여 외국의 한국에 대한 침략적 야심을 공박하고 정부를 일깨워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으려 무진 애를 썼다. 예. 절 찾으셨습니까, 사장님? 그래요. 이 신문 보시었어, 위안? 신문이라니? 일본 신문이 노국과 외국이 우리 조선을 분할하여 저희들 신문지로 삼을 계획을 문의했다는 거예요. 네? 예산 일이 아니외다. 이대로 결코 내버려둘 수는 없소이다. 한서 선생, 이 일을 장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선 대판 신부의 기사를 우리 신문에다 전제토록 하십시다. 우리 신문에 마땅히 아라사와 외국의 야심을 우리 백성들에게 폭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야 그렇죠. 오일 양국의 야욕을 2천만 동포가 다 알게 해서 저질에 대한 경계심을 강구해야 하고, 또한 정부에서도
저들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오. 알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쓰도록 하죠. 한수 선생, 혹 경무청에서 이 기사를 보고서 무슨 트집을 잡지 않을까? 그것이 무슨 소리요? 나라가 외세에 분단되느냐 하는 판국에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이다. 알겠습니다. 레벨공사가 하야시와 몰래 만나 조선 땅을 제 마음대로 나눠 먹는다. 이놈들, 네 이놈들. 아버님, 아니 이 기사가 정말 사실입니까? 이 황성신문에 난 아라사와 외국의 밀양 내용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이건 해비가 만든 신문이야. 아니 그럼 사실한 말씀이시군요. 예, 아버님. 넌 뭘 가지고 또 아버님을 성가시게 하는 게? 어머니, 우리나라 이제 망했사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라사와 외국공사가 우리 조선을 나눠먹길 미락을 했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꼼짝없이. 네 이놈! 망하다니. 내 나라가 왜 망해? 이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아버님. 아니 대체 신문에 뭐가 났길래? 넌 이 해비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이 기사를 실은 것은 저들의 흉계를 미리 간파하고 널리 알려서 경계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실은 거야. 알겠느냐? 여보, 이 기사가 그렇소. 이웃 열강들은 틈만 있으면 이 조선을 강점하려고 들고 있어. 아버님, 그런데도 우린 이 여미처럼 열강 얘기만 나오면 이 나라가 당장 망해버리는 듯 제정신들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이 기어코 우리를 집어삼킬 작정이라면 우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라사나 외국에 비해 힘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아버님이십니다. 힘이 약해? 예, 아버님. 힘이 약하면 힘을 길러야지. 민족을 깨우쳐 산업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널리 퍼쳐서 모두가 하나로 애국애족하는 그 힘을 뭉친다면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겨다보진 못할 것이야. 여보, 하지만 이런 기사를 보면 아라사나 외국공사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듯 싶은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요. 여보, 아버님. 어디 갔어? 도대체 왜들 이러시오? 남궁 사장 어디 갔냐고 묻고 있질 않소, 장지연 선생. 남궁 사장님 왜 찾습니까? 당신들은 누구야 도대체? 아니, 날 모르시오? 그대가 경무사라는 것은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을 터인데. 물론이요. 한학과 유학에 깊은 조예를 지니신 장지연 선생이시죠. 하면 그대가 나를 시정잡배 다루도 탈 수는 없는 법. 예의 범죄를 지켜야 하지 않소. 난 남궁 사장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야.
뭐라고? 남궁 사장 어디 갔어? 오, 안녕하셨어, 남궁 사장. 무사하니시오. 할머니, 아버님이 경무청에 구금당하셨다 하옵니다. 여기 황송신문 때문에. 소란 떨지 마라. 할머니, 애미야, 그 신문 받아둬. 예, 어머니. 들어가자. 경무청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여마, 할머니, 소송 경무청에 갔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아버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아버님께서 잘못이 없으시다는 걸 소소는 믿고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마, 내버려 둬라. 어머님, 한 가지만 묻자. 네가 가서 경무사를 만나겠느냐? 마땅히 그래야죠, 할머니. 그래, 따져도 애비를 풀어주지 않을 때는 그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니 1년이고 2년이고 경무청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래, 가봐. 예, 할머니. 여마, 저 녀석 다 컸구나. 전제한 것이 잘못이다. 그렇다. 왜 이런 기사를 신문에 전제를 했는가? 이러한 경약 통분할 기사를 대판신문에서 봤다고 한다면 외벨 공사나 하야시 양 공사에게 질문을 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전제한 것이 잘못일 수는 없어. 잘못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대판신문에 난 기사는 국제적인 체면에 어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쨌든 양국 공사는 이 같은 미리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야? 넌 그 책임을 져야 해. 양국 공사가 그것을 요구해 왔어. 네 이놈들, 네 놈들은 네 놈들이 시키는 대로만 할 작정이야. 이 나라를 망칠 놈들아! 아니냐! 놔라! 놔라! 아니 여기가 어디야? 함부로 두면 경사 나리 만나봤어. 안 되지 말고 경사 나리 만나라. 아니 야 어떻게? 아니 야가 나리 나 좀 보십시오. 경사 나리 안 돼. 웬 놈이야 이놈? 경사 나리 나 좀 보십시오. 나 좀 못해. 나와. 아니 그래요. 누나. 저번에 못될 걸로 하지 못하고 나이라. 여보시오, 옹리! 여보시오, 이리 좀 와보시오! 옹리! 여보시오, 옹리! 여보시오. 여보시오, 옹리. 왜 잠을 안 자고 소란이야 이 한밤중에? 옹리, 그 아이 어떻게 됐어? 내 자식은 말이야.
아니, 그걸 물으려고 날 깨웠어? 그렇소. 그 아이가 아직도 평리원 현관 앞에 그대로 버티고 앉아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여보시 옹리. 장미! 자꾸 귀찮게 굴면 재미없어? 여보시 옹리! 옹리! 자, 일어나라, 일어나. 기상 시간이다. 자, 일어나. 기상 시간이다. 기상. 자, 일어나. 기상 시간이다. 오늘도 못 비키겠는가? 아니 이봐 총각, 물러서지 못하겠는가? 아니 이거 보자 하니까 여기가 자네 집 안방인 줄 알아? 벌써 등초하십니까? 경무사 말이. 잠깐만. 경무사, 왜 피하려고만 하시오? 왜? 피하다니. 내가 말인가? 그렇다면 나와 얘기를 해봅시다. 황성신문 사장이 무슨 죄로 이곳에 구금돼 있는지 그걸 밝혀보자 얘기요. 그걸 너 같은 소년과 왈가왈부를 해서 무슨 소득이 있다는 건가?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봐. 경무사 말이. 경무사, 내게 밝혀보시오. 황성신문 사장의 제목이 뭔지 밝혀보시란 말이에다. 비켜서지 못하겠어? 경무사가 그 죄를 밝히지 못하면 그분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말이에다. 뭐라고? 외국공사나 아국공사에 선하게 놀아는 경무사는 대체 언나라의 것이랍지요. 이놈을 내 그 문 밖으로 몰아내! 대답을 하시오. 몰아내라고! 나가! 나가! 대답을 하시오. 대답을 하시오. 여기서 한 발짝 약속을 나지 않을 테야. 경무사! 오늘이 며칠째냐? 14일째예요, 어머님. 영이 저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고 버틴 게 14일째입니다. 그래, 14일 동안 그 녀석 참 용케도 버티는구나. 어머님, 기성이면 감천이란 옛말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어머님, 어린 것이 자라다가 병이라도 얻게 되면 어찌하래요. 정말이지 애간장이 탓을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아비는 곧 풀려날 게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머님,
남궁옥은 그 이후에도 2차례나 황성신문 기사로 인해 체포, 구금되는 순환을 겪었다. 무국 광정의 큰 깃발을 들고 정부의 비정과 부패를 사사건건 폭로하고 논평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 야욕을 경계하는 그의 외침은 그러나 이미 외세에 좌우되어 주체성을 상실한 정부 당국자에게는 귀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남궁옥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피우시겠소? 난 담배 같은 건 안 피워. 그래요. 좋소. 예수교 교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들은 왜 망명시켰소? 아들을 미국으로 왜 망명시켰느냔 말이오? 스스로 원해서 갔을 뿐이요.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원해서라고? 그렇소. 외놈들이 총칼로 위협하여 보호줘야 일하는 걸 체결하자. 그엔 절망했어. 누구든 대한의 신민이면 그러했듯이 그 애도 엄마, 그건 일시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게야. 보호조약이라는 게 어머니, 대한 제국은 이제 망했습니다. 망국민이 무슨 희망을 가지며 뭘 바라고 이 땅에 남아? 어찌됐든 그건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그런 소리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마라. 할머니, 무엇이 어째? 제 나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고? 어디? 다시 한번 네 입으로 그 말을 해봐. 할머니, 서재필 박사께서 서신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글쎄 그렇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이웃은 아니지 않느냐. 그곳이 어디인지 얼마쯤 먼 나라인지 짐작도 할 수 없는데 널 보내고 나서 할머님께서는 어찌 지내시며 또 아버님께서 어머니, 가게 해주십시오. 여마! 할머니, 허락해 주십시오. 조선 더 이상 이 나라 대가는 꼴을 보고 있을 수 없사옵니다. 조선 망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에 어떻게 더 희망을 걸고... 닥치거라! 국치를 당했으면 피를 흘려서라도 그 치욕을 씻을 생각을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가겠다고? 썩 나가! 할머니, 냉큼 방에서 나가지 못하느냐? 양마. 영아, 원한다면 가거라. 아버님, 할머님한테 내가 용서를 구하마. 가거라.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만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네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 뭔지 아느냐? 넌 오늘날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기느냐?
왜 외세의 휘둘림을 당해야 했고 급기야는 섬나라 외적의 보라는 치욕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나? 소자는 그것이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그렇게 여기느냐? 아버님, 일찍이 대화하지 못한 까닭이야. 섬나라 일본이 열강의 앞선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개화시켜가는 동안 조선은 잠만 자고 있었다. 일본이 신학문을 배우고 군대를 양성하는 동안 조선의 지도층은 권력 투쟁과 사리사욕에 눈먼 싸움만 하고 있었어. 민중은 깨어나지 못하고 국력은 퇴폐해 있었다. 외세의 힘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나라가 작아서가 아니고 사람의 머릿수가 작아서가 아니야. 나라의 땅덩어리가 크고 작으니 그 나라의 국력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다. 늦은 건 아니야. 지금이라도 교육을 널리 펴서 민족 정신을 부흥시키고 자강의 길을 도모한다면 넌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근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나라 안에 사는 백성들의 지식이 있고 없는데 민중의 지식이 있고 없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육의 발달이 되고 못 되는데 그러므로 교육이란 나라를 문명케 하고 부강하게 하는 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08년 6월 남궁옥은 몇몇 동지들과 순한글로 교육 월보를 창간하면서 그 창간 후의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이 교육 월보는 우리나라 통신 강의록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신학문을 널리 펴고자 하는 남궁옥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펴보시죠, 한서. 대성학교 교장으로 있는 윤치호 군이 일부러 보낸 서찰이 왜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소이다. 한서. 조선 역사에 일찍이 이 같은 일은 없었어. 나라가 흥하고 망한다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내 민족의 일이었고 언제나 그 주인은 내 민족이었어. 이를 말입니까? 근데 이제 조선의 4천년 역사에 종막을 고하고 말았어. 내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오? 내 나라의 내 민족은 어디로 가란 말이오? 윤군은 한석께서는 결코 좌절하지 않으실 거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석.
이럴 때일수록 한서 같은 분이 앞장을 서서 나라 이름 백성을 이끌고 북돋아줘야 하지 않겠소? 그럴 힘이 내게는 한서, 김공, 이 나라는 기필코 독립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싸움을 해서든지 기필코 독립을 조선이 꼭 독립되리라고 확신하오? 우리 민족은 자고로 외세 침략을 당한 적이 없고 혹은 침입을 당한 적은 있으나 그리 오래지 않았어. 독립은 꼭 온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언제 그렇게 될 것 같소? 그리 멀지 않았소. 조선의 독립은 임박해 오고 있어.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셨소? 일본은 강한 나라죠. 하지만 자만에 빠져 있어. 뭐요? 세계의 열강들을 무시하고 있으니 일본은 멀지 않았소이다. 남궁선 일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일본 위정자들 스스로가 잘 알 일이야. 그만합시다. 우리 좀 더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당국에서 금지한 무궁화 묘목을 길렀죠. 모국학교 실습지에 뽕나무 묘목이라면서 길렀던 나무. 그게 무슨 나무였어? 무슨 나무였느냐고 묻지 않소? 왜 그래, 자경아? 무슨 일이야? 글쎄, 아니 무슨 일이야, 자경아? 언니, 무궁화 묘목들이 불타고 있어, 지금. 어떡하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지면. 아니, 묘판에 왜 불이 났다는 거야? 거기 불 나니까 없잖아. 주제소에서 외놈 순사들이 와서 불을 지른 거야. 외놈 순사들이 와서 불을 저질렀단 말이야. 자경아, 가자, 자경아. 불 꺼야지. 어딜 가는 길인가, 처녀? 남궁 교장의 따님들인가? 실습장엔 갈 필요 없어. 묘목은 모조리 불타버렸으니까. 우린 본소의 지시로 갑택수색을 나왔어. 함부로 어딜 들어가요? 저리 비켜! 아하, 왜 이래? 나왔다고 맞지 않아?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로 압수해. 어떻소 이 무궁화 수틀? 뭐 이게 어떻다는 얘기요? 힘을 떼지 마시오. 남궁 선생의 따님이 만든 거죠. 하지만 이 무궁화 수틀 따님만이 만든 건 아니죠. 그렇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몰라서 묻소.
당국에서 금지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모르나? 무궁화 반도강산. 남궁 선생은 오래전부터 이 같은 반일 사상을 조선의 처녀들에게 심어왔어. 배화학당. 그렇죠? 배화학당에서 교편 잡고 있던 8년 동안 조선 삼천리강산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린 쉽게 이 꽃을 누가 가꾸거나 다듬어 주지 않아도 이 꽃은 핀다. 봄이 되어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부터 백화가 시들어가는 늦가을까지 이 꽃은 핀다.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요란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사람의 관심을 끌려와 애쓰지도 않으면서 이 무궁화는 핀다. 피고 또 핀다. 무궁화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꽃이다. 우리의 민족성이 은근과 끈기라면 무궁화는 다른 꽃과 달리 은근과 끈기가 있는 꽃이야. 우린 나라를 빼앗긴 비운의 민족이야. 그러나 나무가 뿌리를 잃지 않으면 다시 꽃을 피울 수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민족성을 잃지 않으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을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무궁화 지도를 수놓게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연유하고 영문법 시간에 조선의 역사를 가르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어. 한 올 한 올 정성껏 무궁화를 아로새기면서 여러분은 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되새기고 무궁화 한 송이 한 송이가 수놓아질 때마다 민족의 아픔과 질골 가슴에 아로새겨야만. 선생님, 어디서 우리나라를 잃어야 했습니까? 어디서 5천년 역사를 지닌 배달 민족이 하루아침에 일본에게 나라를 강탈당해야만 했습니까?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5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일찍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나라 이름 백성이 돼야만 했습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그걸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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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윤치호 선생께서 늘 입버릇처럼 외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민중은 깨우쳐야 하고 우린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족 중심의 국가 형태에서 오늘날 개념의 국가로 이 반도에 형성된 것은 바로 이 삼국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이른바 이 삼국시대가 바로 이것이요. 이 삼국시대, 신라가 통일 삼국시대. 우리 민족은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지닌 민족으로 그 우수성은 고고학적 유적이나 또는 유물, 중국의 사서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더욱이 고구려 소수림왕 때 우리나라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생활 형태는 물론 불교 문화가 발달되고 통일 신라 시대에 꽃 피운 찬란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예지기도 했던 그 장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백제는 이미 사람들이 와요. 조용. 놀지 말고 조용. 스님, 영어 문책을 꺼내요. 그래, 모두 영문책을 꺼내도록 해. 저 스미스 선생, 남궁옥 씨가 교사로 계시다죠, 이 학교에? 그렇습니다. 영문법과 가정교육 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성신문사 사장을 지내시던 양반이 몸소 교편을 잡으신다. 이건 놀랐는데. 그래, 어느 교실입니까? 남궁 선생의 수업을 보시겠습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청독부 학무국장이신데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바로 이 교실입니다. 들어오시죠.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group discussion. The topic is, are you happier than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Some people say, we are happier. Others say,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which much happier than the people of today. I think this is an interesting topic. Ben, Dad, Ross, and Jane, are you going to discuss this topic which on another? I want everyone of you to listen to their discussion now. Jane, will you speak first?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group discussion. The topic is, are you happier than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The people say, we are happier. Others say,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we are much happier than the people of today. I think this is an interesting topic. Ben, Dad, Lux, and Jane, are going into interesting this topic, which on another. I want everyone. 죄송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학생?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 봉통을. 자, 그 다음을 오연수 학생이 계속해서 읽어요.
Others say the people in the 17th century were much happier than the people of today. 스미스 선생. I think this is 한번 an 가보시죠. interesting topic. 네, Ben, 그러시죠. Ted, Locke, and Jane are going to discuss this topic with another. I want every one of you to. I think this is an interesting topic. Ben, Ted, Locke. 무슨 일이야, 민숙이? 민숙이. 민수가 왜 그래? (1910년 11월) 남궁옥은 한일합방의 아픔 속에 내일을 기약하며 2세 교육에 나섰다. 그는 배화학당에 재직하면서 1912년부터는 야간을 이용하여 상동에 있는 청년학원의 교장을 겸하고 청년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했다. 남궁옥이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교육에 헌신한 것은 오로지 항일 구국하려는 동포회의 발로였다. 그러나 당신 아무래도 안 되시겠어요. 한두 달도 아니시고 1년도 아니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러시다가는 여보. 아니요. 당신 어디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요. 잠시 피곤해서 그런 것뿐이요. 괜찮소. 안 되겠어요. 우선 좀 누우셔야겠어요. 괜찮아. 좀 누우세요. 어서요. 남궁옥은 만 8년 동안 배화학당에 재직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조선 역사를 가르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신이 저술한 가정교육이란 교과서를 편찬 직접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신편 언문체법이라는 한글 서도 교과서를 발행하니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서도 제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심신을 돌보지 않은 활동으로 남궁옥은 건강을 해쳤고 끝내 정양을 위해 선향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로 낙향했다. 1918년 12월의 일이다. 아이들이 자꾸 무슨 나무냐고 묻지 않겠어요. 바로 가르쳐줄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해서 혼났어요. 그래. 경숙이는 뭐라고 대답해 줬어? 그냥 묘목이라고만 했어요. 학교 실습지에 묘목을 심으면서 아이들한테 거짓으로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무궁화 묘목이라고 아이들에게 일러주어라. 네? 아니 아저씨. 상관없어. 아이들에게 얘기해줘.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꽃이고 일본 총독부가 사쿠라를 심으려고 한다면 우린 무궁화를 심어서 우리 민족 조선의 얼을 키워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 그러다가 아저씨 주제소 순사기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내가 접하면 되는 일이지. 아저씨. 그땐 경숙이나 이 선생이 남아서 가르치고 경국 경숙이나 이 선생이 잡혀가면 그 다음 사람들이 무궁화를 심고 갚아 우리의 얼을 계승이 나가야 돼. 그게 밖에 없어. 왜? 두려우냐? 아니에요. 아저씨의 뜻을 제가 모르려고요. 알아요. 무공리에 왜 학교를 세웠으며 그 학교 실습지에 수만 그루의 무궁화 묘목을 가꿔서 해마다 전국 각지로 보내어서 심게 하시는 깊은 뜻.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래, 고맙다. 경숙이가 옆에서 일을 도와주니까 내가 일하기가 한결수월해. 아저씨도 참. 전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아저씨, 저 소리 듣고 계세요? 아이들의 합창 소리요. 듣고 있고 말고. 아저씨께서 지으신 노래예요. 아니, 아저씨께서 이 무곡학교 학생들에게 심어주신 민족혼의 외침이에요.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밤갈대니 쌍방이 일꾼을 부르네 곧 그 길에 연가하고 누구나 노래를 부르라고 한 건 당신이지 않니? 여기가 뭐국학교 교실인 줄 아셨어? 좋았어. 일하러 가세는 노래 이외에도 불운 사상에 담긴 노래를 수없이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요? 난 조선의 아름다운 강산에 대해서 노래를 한 적은 있어도 불온 사상이 담긴 시를 지은 적은 없소이다. 뭐?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기초 다져놓고 청조 자요수를 영넘으로 실어 넘겨 민주의 자유강산을 이뤄놓고 버리다. 이건 뭐야? 그건 내가 양양 군술 때 읊은 시요. 이 밖에도 많소. 조선의 노래, 기록이 노래, 무궁화 노래, 시절 일인 나비, 운동가, 조선 지리가 이 모두가 반일 사상을 고취하고 민족 독립을 기원하는 가사로 되어 있단 말이야. 당신은 조선의 독립을 원하지 않소? 뭐야? 비록 조선 총독부의 관리로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신도 분명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라는 누구나가 다 내 나라 내 민족의 독립을 원하고 있어. 남궁 선생,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이제 우리 얘긴 끝났어. 어이, 내 까불아!
부르셨습니까, 주임님? 남궁을 경성지방 검찰청으로 송치하라. 이 조서와 함께. 남궁 선생,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소. 전환할 의향은 없으시오. 남궁 선생, 내가 한마디 묻겠소. 신영사, 당신이 조국으로 조선 사람으로 돌아올 의향은 없으시오. 아이, 나 까불라! 남궁옥이 홍천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은 1933년 11월 하순이다. 남궁옥은 72세의 고령으로 보안법과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옥고를 치렀고 이듬해 7월에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 석방됐다. 차경아! 아니,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오시오, 차경아. 아버님이요. 아버님이 돌아오신단다. 어서 선생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몹시 피곤해 계십니다. 우선 부장님 하시죠. 그래요, 우선 안방으로. 그런데 아버지. 두 번 다시 이 모공리 한우를 못 볼 줄 알았더니. 선생님, 들어가시죠. 어서 들어가시죠. 모고 학교를 공립으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 못된 놈들. 아마 총독부에서는 우리 학교를 민족주의를 심는 온상으로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내 온 종려를 다 바치고 남기는 내 이 못된 놈들. 아니, 선생님. 다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영감탱이 오래 못 살겠던데요? 그래? 예. 형무소에서 아주 단단히 골뱅이 들어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제발 덕분에 일찍 죽어버렸으면 좋겠군. 그렇게만 되면은 당장이라도 이런 시골 구석의 주제소를 떠날 수 있게 될 거란 말이야. 아, 그래 우리죠. 아버지, 이젠 그만 쉬세요. 오늘은 너무 무리하셨어요. 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 네? 그동안 내가 써온 글, 수경아, 네, 아버지. 우리 조선 역사를 기록한 글이다. 내가
돌아간 이후라도 잘 간직하였다가 전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죽어라. 멀지 않았어. 아버지? 네 몸속에 잘 간수했다가 해방이 되는 날 나 좀 뉘어주겠니? 그래. 경숙이 언니 오늘 서울로 떠난대요. 아버지.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목 밑이나 무궁한 나무 밑에 묻어서 걸음이나 되게 하여라. 아버지,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저씨, 저예요, 경숙이에요. 난 독립을 먹고 너희는 아버지, 아버지. 너희는 볼 것이니. 아버지, 아버지 잠드셨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저씨. 아버지, 아저씨. 아버지. (1939년 4월 5일) 해방을 불과 6년 앞두고 남궁옥은 77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남궁옥, 이 땅에 머무른 70평생에 1분 1초의 생활이 애국애족의 생활이 아님이 없었고, 하나하나의 행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 아님이 없었던 지고지순의 생애를 산 남궁옥. 언론인, 정치가, 교육가, 독립운동가로서 민족 부활운동에 일관된 남궁옥의 생애는 일제에 침탈된 민족적 암흑기에 더욱 그 빛을 더했고, 그가 걸어간 외로운 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긴다.